자, 여러분 들으시고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번 문제부터 볼 차례죠. 예. 자, 보니까 아까 공동 1등 나왔다. 87.5 맞은 공동 1등. 자, 누구예요? 한 명은 알겠고 또 한 명은 한 분. 왜 손 안 들고 그래? 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한번.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따가 또 광명 저 몇몇 분은 저 시험 끝나고 저 시험장에서 그 시험 끝나고 2차 끝나고 나한테 그 시험 문제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도 해주고요. 자, 일단 미션을 줄 테니까. 자, 여러분 그 18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보니까 재산세는 보통징수에서 징수함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조세이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으뜸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뭐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고. 2번 자,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렸어요?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항상 주택분재산세는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고 건물과 토지,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는 과세 표준금액에 주택세를 정하고 여러 개 주택이 주택별로입니다. 주택별로. 자, 토지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토지만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요거 2번 자 주택 때문에 틀렸고요. 3번 지문입니다.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 얘네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자 레미콘 제조용 토지, 야적장, 유통단장, 유통시설용 토지,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용 토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회원제 월급상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또 어떤 수강생이 질문했는데 준보존산지안의 의미야. 보존산지 않으면은 보존산지 안에 이런 것도 모의고사 냈더라고. 어떤 회사에서 보니까 보존산지 안의 의미하는 요거는 이제 법 나오고 자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내 의미로서 보존산지의 의미하는 요거는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하는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근데 자 요거 준보존산지 안의 의미 있잖아요. 준보존산지 안의 의미야. 준보존산지 안의 의미야 있죠. 요거 준보존산지 안의 의미야. 요거는 별도 합산 과세예요. 준보존산지 안의 의미는 별도 합산 과세하고,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갑니다. 보존산지 안의 의미는 요게 공익목적이면서 분리과세하는데 요 준보존산지 안의 의미는 요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서 알아둬 놓고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도 요거 실내에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일정한 공지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과세하는 것들. 그래서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준보존산지 안의 의미는 별도 합산이고 보존산지 안의 의미는 분리과세하고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갑니다.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보니까요. 4번 일동 건물의 주거와 주거 외용도가 겸용되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전부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요거는 자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나왔다. 일구 건물이 주거용 상면적 항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이거죠. 일동 건물은 쿵쿵따리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그래서 일동 건물은 주거 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근데 일구 건물 나면 항상 뭘 기억하고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동 건물이 아니라 일구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납부할세기 20만 원 이하인 경우 또 나왔네. 조례 조항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분의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기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 9월 30일
자, 그래서 토지분은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분. 그래서 5번 틀렸고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3번 정답입니다. 19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토지용 구분도 재산세에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직접적인 문제는 간접적으로는 항상 중요하고 직접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올해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적의 수자는 개인 소유 농지요.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만 봐요. 자, 근데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2번 시지역의 상업적의 소유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이자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 이거 여러 번 봤습니다. 공장은 위치면적을 따지는데 공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을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이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뭐로 가세요? 별도합산. 그래서 얘 별도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3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역 밖의 소재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자, 목장 위치면적 따지는데, 자, 도시역 바뀌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요. 4번 지문은 요약집 54페이지 3조입니다. 4번 지문 요약집 54페이지 3조고, 공장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그 부속토 시가편액의 100분의 2, 2%에도 미달하는 이 건축물, 저가격 건축물이죠, 이거? 부속토지요.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그래서 이 저가격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토 시가편액 2%에 미달할 때 우리 계산 사례 문제도 봤었어요. 자, 2%에 미달할 때 요 바닥 면적은 별도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돼? 종합. 그래서 바닥 면적이 200, 자, 전체 토지가 3,000. 그러면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는 별도합산. 전체 3,000에서 별도합산 200을 뺀 2,800제곱미터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별도합산이고요. 그래서 저의 건축물 나오면 바닥 면적을 물어보는지 바닥 면적을 제한 토지를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되고 5번 회원제, 골프장용, 고급락장용 토지 같은 것들은 자, 고율 분리요. 자, 그래서 맞고요. 4번 정답입니다. 20번 문제 보시면 20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면 틀리고 2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부담 상한은 130%다.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주택분재산세인데요. 주택분재산세인데 우리가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선 계속 비교해드렸습니다. 재산세부담 상한선 토지건축물은 다시 적어드리지 않을게요. 적어보세요.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보유세에서 적용되는 건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 상한 못 넘게 할 때 토지건축물은 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못 넘게? 150%. 주택만 서민들 관계되니까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적어드렸습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재산세, 종부세 비교해서요. 재산세는 하여튼 토지건축물은 공시가격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150% 못 넘게 하고 전년도 세계. 주택만 서민들 관계돼 있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자, 6억 초과하면 130%입니다. 그죠? 130%.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부자들이니까 세부담 상한선. 무조건 전년도 세계 몇 프로 못 넘게? 150%예요. 자, 요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2번 짐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부담 상은 130%다. 맞죠, 여러분들? 주택분재산세니까, 문제 자체가. 3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요. 소유자별 합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주택의 토지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하고? 합산하는 과세편액에 주택세를 정한다.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주택분재산세에 대한 과세 입장 정확하게 주택별로. 또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는 과세편 금액에 주택세를 정한다. 맞습니다. 4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의 가액을 합산하는 과세편액에 주택세를 정한다. 자, 주택분 재산세는 항상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든 주택은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합니까? 합산하는 과세편액에 주택세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구분 계산한 이름 틀려요. 합산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5번 집은 요약집 59페이지 참조고요.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과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주택의 정기분 납기는 다르다. 여러분, 납기 달라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납기는 이게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단독이든 주택분 재산세 똑같아요. 별장이든 아니든. 무조건 언제입니까?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절반, 부가징수세의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세가 20만 원이 할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똑같습니다. 별장이든 일반 주택이든.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요약집 5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9페이지 참조고 5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납기. 21번 봅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1동 건물 또 나왔네. 재산세 1동 건물 나오면 면적비례 주거만. 쿵쿵따 쿵쿵따 쿵따리 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요. 그래서 1동 건물이 주거면적이 60, 겸용주택인데 주거면적이 60, 상가면적이 40. 그럴 때도 뭐라고요? 60% 주거분만 주택. 맞죠 여러분들? 예. 2번 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락장 건축물로서 또 나왔는데 재산세 과세기는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과세한다. 자, 아까 나왔었잖아요. 하여튼 지방세에서 사치성세도 안 나왔다. 취득세든 재산세든 사치성세 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고락장 사치성세니까 과세입니다.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는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하는데 다만 사치성세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입니다. 맞고요. 3번 재산세 세율 중에서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여러분, 자,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죠? 예, 요것도 세율에 관한 세율 구조도 여러 번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나왔다 그러면 토지는 재산세,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토지는 이렇게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류별로.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죠.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 이거고.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주택, 토지 초과 누진세율 정도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선박과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인데 1,000분의 3 비례세율 정도되는데 다만 고급 선박 중에서 고급 선박은 얘는 몇 프로고? 5%고요. 어떻든 간에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되는 것은 토지하고 뭐? 주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 건비, 주택은 별장 4% 비례세율, 별장 2주택은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선박 항공기 0.3%고 비례세율.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자 3번 요거 맞습니다. 4번 토지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자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150%고 무조건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니까요. 취득세 중과상인 별장과 고급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또 나왔네요.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자,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4%고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 선박 5%고 여러 번 적어드렸습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4%, 고급택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이고. 자, 그래서 5번 고급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취득세만 중과세입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 한 전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세액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납부할세액 일부를 재산세는 납부 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2번하고 비교해서 재산세 납부할세액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고 납부 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10일 전까지 아니에요. 물납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까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고요. 비교합니다. 기준금액도 비교하고. 3번 지문 요약집 61페이지 참조고 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세계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자, 종부세는 납부할세액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지.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 300. 맨날 했잖아요. 1천만 원 초과했을 때가 50% 이하 금액이죠. 자, 1천만 원 초과했을 때가 50% 이하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천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재산세 과세기준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 현재까지 확정된 가액으로서 이 기간 동안에 수용이나 공매 등이 있거나 감정기간에 감정받은 감정가의 평균액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럴 때 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이 기간 동안에 2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재산세 과세기준 6월 1일로부터 어떻게 한다?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물납하는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시가 아닙니다.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요.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수준액을 의미하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근데 과세기준 6월 1일부터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자, 만약에 감정기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또 공매 경매가 있다, 수용이 있다, 보상금액 받은 게 있다, 또 뭐 이러면은, 자, 과세기준 6월 1일 전 6개월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이런 걸 시가로 볼 수도 있는데 2개 이상이다. 그럼 어떤 걸로 한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자,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 31일, 나머지 분의는 9월 10일, 9월 3일. 맞죠, 여러분들? 23번 문제 봅니다. 23번 보니까, 자, 여러분 힘내시면서,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그렇습니다. 종류별로인데 소유자별 합산해서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자, 종합과 별도 맞습니다. 2번 골프장, 고급락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4%. 맞죠, 여러분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3번입니다.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서울특별시 주거지역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 건축물은 최초 과세기로부터 표준세율의 5배 세율을 적용합니까? 아닙니다. 재산세에서 건축물 나오면 건비인데, 영이요,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불렀잖아. 영이요, 영어 125세요. 이거 표준세율 0.25%에 5배.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이잖아요. 말로 할게요. 025 일반 건축물, 영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형 건축물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 공장 건축물. 125세율은 과밀역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공장 신증설로부터가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표준세율의 5배고, 과밀역적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죽어 4%는 사실성산 건축물. 너네들 한번 죽어라. 사실성산 고급락장, 고급장 내 건축물은 4%고. 그래서 건축물 건비인데 어떻게 됐다? 025, 영어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요거 영어입니다. 0.5%예요. 1,000분의 5가 돼야 됩니다. 1,000분의 5. 자, 이렇게 최초 과세기로부터 편수의 5배 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밀역적 원형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바꿔놨어요. 0.5%입니다, 그냥. 3번 틀렸고, 4번 주택 별장 제하고에 대한 재산세 세율 구조는 최저 1,000분의 1과 최고 1,000분의 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다. 그렇죠? 주택분산세는 01, 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종부세 주택부는 올해까지는 05, 2,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요. 5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지역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우리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옛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온 건데,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도시역 밖은 안 되고요. 도시민들을 쓸 거니까 도시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인데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합니다. 근데 이 모든 도시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이 대상이 아니라 자,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형 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라든가 또 개발 제한 구역인데 이런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법령의 반대 해석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 건축물이나 골프장 유원지 이런 시설이 있는 토지는 도시요건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런 시설이 없는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희생돼서 녹지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에 희생됐으니까 제외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더 있어요. 원래는 도시지역 내 농지, 목장, 임야 같은 것들도 도시계획사업과 무관하니까 그런 도시역 내 농지, 목장, 임야 같은 것들도 제외하고요. 어떤 간에 이런 것들을 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역분 제외되는 것도 알아고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만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거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도시역분 24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기업본 요약집 54페이지 참조고요. 건축물, 공장용과 주거용 건축물 제외하고 의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몇 프로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다. 몇 프로요? 2%. 맨날 했는데 지금 100분의 2%. 니은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처리해서 이제 7월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20만 원. 상식이고 이런 거. 24번 문제 100% 맞았어야 되는데 100% 맞았네요. 역시. 잘하셨습니다. D급번입니다.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과세상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지방세에서는 하여튼 도시적 5배, 도시적 밖 10배 이러면 틀려요. 지방세는 취득세에서도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의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중과세입니다. 지방세는 무조건 10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부속토지 범위.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은 5배, 도시역 밖은 몇 배? 10배. 이거고. 지방세는 무조건 10배입니다. 2번 정답. 25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종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가번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물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틀렸습니다. 나번 요약집 68페이지 참조고 국내 부부 공동명의 지분 균등합니다. 된 1세대주택의 공시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납세 의무가 있다. 부부 공동소유면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과세하니까 자 얼마씩 나눠줘요? 6억씩. 주택분 종부세는 6억 원 초과해야지 딱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납세 의무 없습니다. 둘 다 부부가. 답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죠? 고의소지 통에 들어갔으니까 신고납부 선택할 때. 라번 요약집 70페이지 참조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부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한 과표나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 기한 며칠 전까지 고의서 발부해야 돼요? 5일 전까지.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의서 발부는 납부 기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것은 가번, 나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예외 없이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가세 예외적으로 고의서 날라면 시통에 버리고 금방도 봤다시피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만자 들어가서 2번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공시가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전년도 재산세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 올해 당연도 재산세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을 비교해서 150%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해야지. 무슨 토지예요? 종합합산. 그잖아요. 자,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재산세, 종부세 토지에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이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렸고 4번 요약집 68페이지 참조고 60세 이상의 직교존속을 동봉하여서 학관 후 10년 동안은 부모주택과 전주택에 대해서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올해 개정에 대해서 몇 년? 10년.
자,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고,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몇 년? 5년간 각각 1세대로 봅니다. 5년간. 자, 근데 혼인은 5년. 양도세 똑같아요. 양도세에서도, 이거,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양도세에서 똑같습니다. 혼인은 몇 년? 5년 내 양도.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부양은 몇 년 내? 10년 내 양도. 자, 그 다음에 5번 집은 요약집 70페이지 참조고요. 토지분과 주택분의 종부세 납기는 각각 다르다 그랬는데, 토지분과 주택분의 종부세 납기는 각각 다르다 그랬는데, 자, 종부세는 토지물이든 주택분 납기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라고 해서 뭐 종부세 납기는 9월 16일, 9월 30일 틀려요. 주택 절반은 7월 달, 나머지 절반 9월 달 틀려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니까 틀렸습니다. 같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27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는데, 자, 요걸 왜 많이 틀리냔 말이죠. 여러분들 특강할 때도 있었죠. 자, 예전에 5 특강할 때도 있었죠. 그 다음에 나왔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핵심 마무리 특강할 때도 있었던 건데, 자, 다음과 같은 조건 의해 요약집 96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6페이지 참조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상속받은 1세대 1주택 등기됐습니다. 1세대를 등기하고 양도했다. 자, 1세대를 등기하고 양도했다. 이에 관한 양도세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비상속인의 보유한이 2년 6개월, 상속인의 보유한이 8개월. 이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보유기간 기산점에 대한 거잖아요.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언제 시작돼? 상속 개시일로부터.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가 아니라 언제부터 보유한이 기산해?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요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잖아요. 1번.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양도항시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용받는다. 아니잖아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였던 기간은 통산하지만, 자,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로부터 보유인이 따져요. 그러면 8개월 보유했어요. 1세대일 때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을 보여야 돼? 2년 보유를 해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8개월이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못 받아요. 적용받는 데 틀렸고. 2번. 자, 실거래가로 양도차 계산할 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실제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걸 할 것이냐? 요거 실거래가로 양도차 계산하는 경우 양도일련제 틀렸잖아요. 예? 양도일련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양도일련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양도일련제가 아니라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 현재입니다. 등기일련제, 양도일련제가 아니라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받았을 때는 예전에 증여받았을 때 현재, 상속개시일 현재. 요거 기준시가라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틀리고요.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이에요. 평가한 가액을 자,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 증여받은 자산 공짜로 받았는데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떤 것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할 것이냐? 상속개시일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원칙 시가예요. 시세가 아니라 원칙 시가. 이게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기준시가로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간에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평가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양도일련제 틀렸고 기준시가 그러면 틀려요. 일단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왜냐하면 원칙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제 이거 포인트 어디를 봐야 될지. 3번 장특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자, 장특공제 적용할 때 상속받은 자산 언제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8개월 보유했어요.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몇 년 보유?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지. 3년 보유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못 받아요. 4번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6에서 42% 초과세율 적용받는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지금 피상속인 보유기간 2년 6개월하고 8개월 합치니까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초과세율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맞고. 5번 양도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아이고,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8개월 보유했어도. 4번 정답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로 가시니까요.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등의 관련 내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주택구역에 딸린 토지 양도한 실거래가액이 얼마요? 실거래가로 9억 초과노태이고 9억까지는 아니에요. 9억 초과해야 되고 2번 일개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에 비해서 이 비과세 폐지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얘는 얼마? 9억 초과노태입니다. 핵심 마무리 특강 여러 번 시험장 가기 전에 보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런 거 다 고가주택 비교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준시가 9억 초과노태이고 3번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권 갖춘 9억 원 초과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렇죠? 1세대 비과세를 갖춰 요건을 갖추는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전액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비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안분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1세대 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80%를 장특공제로 적용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 토지 건물은 장특공제가 보유연수의 3%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339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10%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유연수의 3%씩 적용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10년 이상이면 30%까지요. 근데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주택은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특공제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24%부터 10년 이상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 자, 맞습니다. 5번 요약집 94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94페이지 3조고 단 위 사의 경우에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 양도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10에서 30%는. 근데 고가주택,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80% 확대 적용, 이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24에서 80%를 확대 적용만 안 해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고자가,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고자가 1세대 1주택자에서, 양도할 때,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장특공제 왕창 해주는 이유는 고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로 그것도 있지만 사회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건데 비고자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양도하는 국내 1세대 주택은 일반 자산 양도가 똑같다고 봐가지고 10에서 30%만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80%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0%까지만 공제받아요. 5번 틀렸고 29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비과세되는 1세대 주택에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를 구성했을 경우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놔도 동일한 세대입니다. 1세대는 보고 2번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의 비과세 요건은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의 큰 편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맞고 4번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저도 특수관계자 간에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무조건 아니고 자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뭐로 계산해?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맞고요. 5번 요약집 99페이지 3조고 자 앞선 회차에서 동영회차에서 특강할 때랑 더 어려운 사례 연습했습니다. 5번 봅니다. 요약집 99페이지 3조고 위 사회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시가와 거래액의 차익이 자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원 이상이거나 금액으로 3억 원 이상이거나 퍼센트로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날 때 조세 부담을 감소가 있다 보고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합니다. 양도액과 취득가액을. 또 5번 틀렸습니다. 뒤바꿔져 있고요. 30번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1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 양도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우리가 양도세는 원칙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2번은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할 때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법인세법 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썼는데 지문에 같은 법 67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고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규정 52조 법인세법 52조 규정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것을 양도 가격으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이것을 양도한 시 실거래가로 본다. 맞습니다. 3번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요. 3번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거래가에 의해서 확정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자 확정신고할 자가 신고 안 해.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상이 다시 세금 결정하는데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어떻게 세금 계산할 것이냐. 관할 세무장이 결정 경정할 때도 자 뭐로 결정 경정해야 되냐면 실거래가로 해야 돼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결정 경정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으니까 실거래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확인된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그거로 합니다. 어떻든 간에 자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번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 내용이고 맞습니다. 4번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는 양도자 부담분을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요거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일반적 거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청산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 및 취득 시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5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88페이지 참조입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매, 감, 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지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해서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기입니다. 환산가액 빠져 틀렸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매, 감, 기고요. 자,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그러면 매, 감, 환을 적용하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여기서는 추계 결정하는 거니까 매, 감, 환기야. 자, 환상가액 빠져서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고요. 31번 문제 봅니다. 31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도 많이 틀리셨었는데요. 왜 많이 틀리냔 말이지. 여러분, 고기 한번 드시고 매감 환기를 몰라가지고 틀렸나 여러분들? 고기 한번 목 운동합니다. 아이고, 목 운동.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예, 어깨 좀 돌리시고요. 뒤로 돌리시고. 여러분, 이제 그 시험장 가기 하여튼 일주일 전부터는 열흘 전부터는 슬슬 좀 아침형 인간으로 좀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좀 그 가급적이면 그렇다가 뭐 초저녁부터 자면 중간에 깨니까 뭐 한 12시 정도는 좀 주무셔가지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머리 맑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에 의존해가지고 잠을 자거나 아침에 특히 우황청 희망 같은 거 비상구급약을 아침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감기약 같은 거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졸린 거 그거 먹지 마시고 그래서 약물에 그 주의하시고 약물 먹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얘기를 매년 하는데도 감기약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아니면 우황청 시험 같은 거 먹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도 해마다 시험 끝나고 나면은 감기약 먹어가지고 깔아앉아가지고 망했다는 둥 뭐 핑계 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근데 공부 잘했던 사람이 또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건 진짜 또 뭐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황청 시험 먹었다가 막 가라앉아가지고 몸이 가라앉아가지고 막 그랬다 막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약물에 의존하면 안 되고 남성분들 잠이 안 온다고 밤에 술을 좀 드시더라도 만약에 술을 먹는 사람 난 술 안 먹으면 못 잔다 이런 사람들도 마시면 차라리 소주나 이런 거 마시지 마시고요. 맥주, 소주 이런 거 마시지 마시고 양주 같은 거 있잖아요. 독한 거 딱 그냥 그 샤워하고 샤워한 상태에서 고천에 한 2잔 정도 이렇게 두세 잔 딱 이렇게 딱 먹고 약간 저기 할 정도로 그렇게만 독주로 차라리 마셔야지. 양주 같은 것도 그것도 또 나 핑계 대지만 양주 또 한 병 나발 부려서 또 그 다음날 숙취에 막 시달리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그런 건 괜찮지만 독주로 차라리 그냥 낫지. 자, 그래 하여튼 그거 주의하시고요. 잠을 푹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시험장 가면은 막
인사하고 뭐하고 뭐 온갖 뭐 저 그때서 커피나 하나 주고 차도 주고 무슨 뭐 저희들도 이제 학교의 선배들과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잖아요. 근데 커피 같은 거 뭐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막 커피 뭐 이렇게 큰 거 막 그냥 원두커피 그런 거 갖고 가지고 홀짝홀짝 계속 막 마시면서 이렇게 날씨도 만약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날씨 쌀쌀하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막 먹고 그랬다가 화장실 갔다 오세요. 전에 이제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분명히 화장실 시험장 저 시험 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30분 지나면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망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장실 물은 목만 이렇게 축이면서 조금씩만 마셔가지고 화장실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옷은 여성분들 항상 얇은 거 여러 벌 입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입으시고 그랬다가 저 더우면 벗고 교실에 따라서는 햇빛 나오는 교실은 되게 뭐 이렇게 햇빛 나오는 교실 같으면 또 더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요. 또 뭘 주의하시냐면 문제 풀 때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그 똘똘한 문제부터 먼저 손잡아줘야지. 1차든 2차든 예?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똘똘한 문제부터 먼저 이렇게 학급 난이도부터 먼저 확실하게 딱 봐가지고 그런 것부터 먼저 풀고 하시라는 거. 그럴 때는 나중에 마킹할 때 저 빼먹고 하거나 아니면 2개 찍거나 이렇게 마킹할 때 밀려 쓰지 않도록 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을 차분히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요거 무슨 함정이 있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는 자기 꾀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무슨 함정이 있나 막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실 때 다만 진짜 너무 뭐 공법 풀라고 막 공법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저 중개사법을 너무 서둘러 풀지 말라는 거. 중개사법은 끝까지 1번부터 40번까지 풀 때까지 차분하게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고 차라리 찍더라도 저 공법을 찍겠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공법은 교수님들도 모르는 문제들이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공법 교수님들 내가 항상 하지만 그 어떤 회사에서 이제 어떡하지 그동안 계속 답 맞추다 보면 한 4명의 공법 교수가 오는데 맨날 토론하고 법령 찾고 몇 문제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면서 왜 문제 요번 시험에 공법 70점 맞으면 넘으면 사람은 천재야 막 그러면서 맨날 자기들끼리 그래요. 자기들도 100점 못 맞고 자기도 90점 맞으면 잘 맞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법 찍더라도 공법 찍어야죠.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르는 거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낯선 지문이 있다가 세법도 낯선 지문이 혹시 책형에 따라 양도세가 먼저 나왔는데 모르는 총론에서 의회범에서 나왔다거나 양도세에서 모르는 지문이라든가 이런 게 지문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세법도 항상 해마다 몇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 법령 내용들이 깔려 나와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맞추려고 공부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제낀 것 뿐이지 그런 거 모르더라도 대개 답을 고르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범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문제 지문을 잘 보면 세법은 뭔가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그걸 잘 보시고 배운 지식을 동원해서 하면 된다고 그랬고 세법은 지문이 길어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문이 길다고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법은 지문이 길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묻는다 보면 걔가 지문이 원래 긴 내용이어가지고 그런 거. 또 아니면 오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단설 조건을 달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진 것 뿐이지 길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다. 세법은 그래서 단답형 문제도 나오고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오고 지문 짧은 것도 나오지만 지문 긴 것도 나온다. 어려운 건 아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2차 1교시 때는 중개사법을 신중하게 풀고 공법.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지적법 풀고 세법 풀고 등기법 푸는 게 낫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기법이 좀 무난하게 출제돼서 등기법 먼저 푸는 게 좋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등기법이 까다로워가지고 시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세법 똘똘한 애들 물론 세법 계산 문제만 사례 문제만 제껴놓으면 똘똘한 문제 먼저 풀고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세법 계산 문제를 봤더니 사례 문제가 딱 봤더니 사례 문제가 봤더니 대충 봤더니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계산 문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단순한 거 그런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딱 봐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넘어가야죠. 계산 문제 나중에 풀고 그래서 지적하고 세법 먼저 똘똘한 문제부터 손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을 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1차 동차 보신 분들 1차 시험 보고 나서 그 문제 막 찾아가지고 뭐 맞추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딱 끝나고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수강생분은 실합니다. 1차 과목 봤는데 떨어진 줄 알고 2차 그냥 야 가자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울면서 또 한 사람은 그냥 아유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왔으니까 그냥 1, 2차 접수했으니까 2차 보자 그랬는데 똑같이 한 사람은
점수가 됐는데 그냥 와버려가지고, 진짜 싫어합니다. 와버려가지고 1년 또 공부한 수강생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아예 안 봐가지고, 또 한 사람은 1차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냥 2차 대충 봤는데, 하여튼 우연히 거의 뭐 그냥 몇 문제 안 남게 겨우 합격해가지고 2차 점수 넘어서 수능 합격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1차 본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아셨죠? 찾아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 막 찾아보고 그런 분인데 잊어버리고 딱 답안지 냈다 그러면 1차는 완전 잊어버리고 이제 2차만 준비하시고요.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 계속 봅니다. 3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요약식 90에서 91페이지 3조고요.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책을 산정한 경우에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 전액 양도세부터. 자, 1번이요. 자, 이거 이미 작년 시험에 질문에도 나왔지만 취득 당시 기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영수증 잃어버렸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번 공제받을 수 있고요. 2번,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 주세와 달리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에 기납부했던 상속세,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 기납부한 증여세도 원칙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직김에 속한 이월가세 특례 적용될 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월가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기납부한 증여세 포함하지 않고. 5번은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매입 시 기업 회계준에 따라 발생한, 이건 이중공제 방지원칙 맞네요. 발생한 현재가 차린 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나 감가상각비나 소송 화해비용 같은 거,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보유한 동안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래서 포함되지 않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32번 문제. 32번 문제 요약식 94페이지 3조고, 요약식 94페이지 3조고. 다음은 고작합의 2018년도 부동산 양도량이다. 고작합의 해당 임대주에 대한 공제할 수 있는 양도 기본공제 그랬습니다. 5월 30일 날 토지 양도 시에 소득금액 400만 원 중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과 토지, 건물, 부동산 관한 기타 자산 여기 전부 합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이니까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 주는 거니까 소득금액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얼마만? 200만 원만.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0만 원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공동주택 300만 원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토지에서 이미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전부 합쳐 250이니까 이미 토지에서 250 받았으니까 9월 30일 공동주택 양도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탈에서 450만 원, 4번 정답입니다. 33번 문제 봅니다. 33번 문제. 많이 틀리셨는데요. 자, 소득세법상 고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로서 총 수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여러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임대료 받았어요. 그냥 보증금, 전세금이 아니라. 자, 그러면 1개 소유하는 자주택 임대수익만 비교해서 3주택이면 무조건 과세죠? 또 올해까지는 총 수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하는데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입니다. 2번입니다.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하는 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막계액. 보증금 나왔어요. 전세주택입니다. 그럼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막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면. 자, 간주임대로 총 수금액에 산입하죠. 여기서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 원 초과했으니까 4억이니까 계산은 간주임대로는 총 수금액에 산입합니다. 과세가 되고요. 3번 국내 2주택을 소유하는 고자가 월세 계약에서 받은 임대료로서 총 수금 3천만 원. 자, 월세 주택은 2주택이면 과세하는 거죠? 과세하라고 2주택이 무조건. 그리고 2천만 원 총 수금액이 초과했으니까 과세입니다. 4번 국외 소지하는 1주택 임대에서 얻은 소득. 자,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 임대소득도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맞고요. 5번 요약집 108페이지 3조고, 요약집 108페이지 3조고, 국내 1주택만을 소유한 고자가 과세한 종료로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인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해서 얻은 소득. 요거 우리 특강집에도 그렇고, 자, 제 요약집에도 그렇고 제가 설명했어요. 월세 주택은 1주택일 때, 1개 소유하는 주택일 때 비과세인데 다만 고가주택이면, 기준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월세 주택은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이면. 자, 월세 주택은. 근데 전세 주택은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세주택은 1주택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요약집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또 특강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 등에 따라서 상가는 무조건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 상가는 무조건 과세. 그러면서 주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 보증금만 전세금 받고 임대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보증금 전세금 나왔다. 전세주택은 고가주택, 기준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월세주택은 고가주택이면 과세하지만, 자, 그래서 5번 이거 자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은.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식 97페이지 참조고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 최고세를 70% 적용합니다. 근데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고요. 다만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번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한 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양도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정당한 사유가 되죠?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안 줍니다. 2번 미등기 양도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적용받을 수 없고요. 3번 미등기 양도산에 대해서도 경우에도 필요경비 예산 공제와 기본공제는 배제된다. 아이고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는 배제되지만 뭐는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 예산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예산 공제 37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3%, 미등기는 0.3%, 불이익은 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0.3% 받을 수 있어요. 자, 3번 필요계산 공제 때문에 틀렸고, 4번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산을 보지 않는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무과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냐고 화장실까지 따라하면서 물어본 수강생 얘기 드렸잖아요. 5번 도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등기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 35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확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자, 확정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적으셨었죠? 자, 여기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예정신고 자, 와 확정신고가 있을 때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어지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양도리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 자, 그럴 때 확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X입니다.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는 무조건 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예산 달라질 경우인데 뭐하러 가면 또 확정신고를 또 해. 다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오. 자, 그런 얘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확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틀렸습니다.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예정신고를 하여야 해야 합니다. 자, 예정신고 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금과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분류하여 또는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틀렸고요. 3번 지문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 예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부과된다 틀렸습니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4번 요약집 101페이지 참조고, 양도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자, 여러분 예정신고든 확정신고 납부할 때든 분할 납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틀렸습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양도세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번 지문 요약집 86페이지 참조입니다. 5번 지문 요약집 86페이지 참조고,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우리 특강집에 요거
가로놓기로 문제 있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격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에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격과 실거래가액 차익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되고 또 적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고 5번 정답입니다.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하고 과세가 됩니다. 26번 문제 봅니다. 26번 문제가 아니지. 넘어가야지. 저는 36번 문제 봅니다. 36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취득세와 양도세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해당 법령의 요건 갖춘 것으로 토지, 건물, 당연히 취득세, 양도세 다 대상이 되죠. 부동산은 골프용권이요. 자, 취득세에서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이런 회원권 대상이 되죠. 자, 근데 양도세에서는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탈 우월적 지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회원권. 그 다음에 광업권이요. 어업권, 광업권은 취득세 대상은 되지만 양도세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업권, 광업권은 비교도의 특강 같은 거 하면서 다 이런 거 했었는데 어업권, 광업권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양도세 대상 아니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 이해 권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세 대상이지만 취득세 대상이 아니고 전세권 양도세 대상이지만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이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 여러분, 자, 주식은 취득세 대상 아닙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것이지 주식은 취득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상은 되고 그래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기억니은 디귿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취득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게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용권 부장은 노지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인목을 모록지게 장비로 상밀 건설한 이런 것들.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세상 아니고요. 하여튼 1번 정답. 3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요약집 93페이지 3조고요. 93페이지 3조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세율에다가 6에서 42% 기본세 10% 가산한세를 정하고 그죠? 16에서 52%까지.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장특공제 배제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싹 다 깔아주잖아요.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때문에 틀렸고 2번, 3번은 요약집 96페이지 3조입니다. 2번, 3번은 요약집 96페이지 3조고요. 2번 조정대상 지역 외의 3주택자가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년 6개월 보유한 경우라면 6에서 42% 초과 투진세를 적용한다.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 같으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다주택 포함해서 1년 미만이면 다주택 포함해서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맞고요.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3번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니까 기본세율에다가 10% 가산한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과 또 1년 미만이니까 주택 원래 40%잖아요. 이 40%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을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4번 지문 요약집 90페이지 3조입니다. 4번 지문 요약집 90페이지 3조고 고저가 건물을 신축하고 올해 개정세법이네요.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페널티를 주죠? 그 해당 건물 환상가액 몇 프로요? 5%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우리 앞선 문제에서는 가로넣기로 나왔었고 문제집에도 있고요. 자, 우리 특강집에도 있었고요. 가로넣기로 했었습니다. 4번 맞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고 올해 개정세법. 5번 지문.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상가 건물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이 적용된다. 여러분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가 보유한 관계없이 무조건 50%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말이 헛나갔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했을 때만 우리가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상가는 1년 미만이든 1년 미만이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뭐 6에서 42% 초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가는 1년 미만이니까 50%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개정 내용 다 들어있네요. 31번 문제 중요하고,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 수용, 공매, 경매 강제적으로 이루어져도 양도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양도해당하고.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예? 왜? 2번 지문 요약집 77페이지 보시면, 77페이지 참조하고요. 3조 페이지. 이혼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중에 따라 재산분할. 여러 번 봤죠, 여러분들? 재산분할하면 원래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대가받고 준 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 목 내가 찾아받고 그러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 손해배상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위자료 지배에 관하면서 부동산 이전했다. 이혼의 위자료 지배에 관하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자, 손해배상 위자료 지배에 관하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거나, 조세 불납 이런 것들 대물 변제로서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다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4번 작년 시험에 나온 거.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양도담보 재산을 변제 충당했다. 양도에 당합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데, 다만 양도담보된 재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할 때는 양도에 당한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니까. 도시벌법 중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이 감소.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만지 100제곱미터, 권리면적 100제곱미터가 6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 가만지 양도에 당합니다. 2번이 재산분할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39번 문제 요약집 98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98페이지 참조고요. 39번 문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양도한 자산에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절 보세요. 결손금 통산은 절 보세요. 여기 보셔야 되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얘네들 소득 금액과 주식 양도소득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은 각각 얘네들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주식하고 부동산 등과 파생상품과 얘네들 서로 결손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같은 애들끼리는, 토지 건물 부동산하고 기타라산, 얘네들끼리 같은 애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는데,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손금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은 일시구발적 소득이라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질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 주식하고 부동산 애들 통산할 수 없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2번 건물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지상권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그렇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끼리는 통산합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통산할 수 있다. 3번 골프용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주식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얘네들하고 통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하고 부동산 등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얘네들하고 안 돼요. 자, 통산할 수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그래서 이거 39번도 많이 틀렸는데, 하여튼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통산하고,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 통산한다고 그랬잖아요. 5번 각 양도자산에 발생한 양도자산과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한 남은 결손 발생했을 때 이월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결손금 통산과 관련한 거 정확히 알아둡니다.
4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요약집 87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87페이지 참조고, 요 문제는 문제집에도 있었고, 특강집에도 있었고, 자, 그랬는데도 세 번째 보는데도 정답률이 21%밖에 안 돼요. 세 번이나 본 건데도. 아이고, 진짜. 그냥. 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지 않고 계속 항상 반복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계속. 자, 봅니다. 다음 보기는 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소지하는 주택이다. 1번 양도련제 국내 소재 등기된 1세대로서 5년 보유한 주택입니다. 비과세 요건 갖췄네요, 여러분들. 예, 아까 문제에서 말했고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 10억이니까 얘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뭐라고요? 고가주택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고가주택이라고 했지만 이 문제에서는 고가주택이라고 없어도 하여튼 고가주택이라고 눈치채야 되고 기준이니까 필요 없고 필요경비 6억이고 해당 과세기한 중 다른 양도세는 없다. 그러면 뭘 구하라고 하는지 양도세 문제에서는 잘 봐야 돼. 계산 문제 나오면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는? 예? 자, 뭘 구하라고 하는지 이제 쭉 봐야 되겠네요. 비과세. 자, 비과세. 아, 여기 문제는 그런 거지. 비과세. 그래서 보니까 뭘 구하라고 하는지 보니까 비과세 가능. 비과세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고가주택이잖아요.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를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전액 배제는 아니지만 과세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양도차익 4억 그랬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체 양도차익이요.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4억 원. 자, 곱하기 9억까지 9억 초과액은 과세고 실거래가액 9억 원까지는 비과세 된 걸 빼서 안 분해야 되니까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10억이죠?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 원. 그래서 1이니까 4억이 10분의 1이니까 양도차익은 얼마다? 4천만 원. 그래서 양도차익 4천만 원 드는 거고.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안분계산에서 구한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데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다가 몇 프로씩 곱합니까? 8%씩.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이거? 5년. 5, 8, 40. 그래서 40%입니다. 그러니까 4, 4, 16.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고. 자, 그럼 장특공제는 1,600만 원이고. 그러면 4천만 원에서 1,600 빼니까 양도차장소, 가필차장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4천에서 1,600 빼니까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무조건 깔아주니까 250. 우리가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차익 계산과 장특공제만 일반적인 자산과 달리 취급하지 기본공제나 세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고가주택이어도 250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고? 2,1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보유연수에 따라서 1년 미만이면 40, 주택이니까 1년 미만이면 40,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뭐예요? 6에서 42%. 조정대상 지역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초과 누진세를 중에서 계산합니다. 산주택을.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3번 양도소득 금액이 2,400만 원 맞고요. 가필자장 소. 그 다음에 양도차익은 하여튼 4천만 원이 되고 과세 표준은 2,150이고 세율은 40%가 아니라 주택 조정대상적 아니니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니까 6에서 42% 초과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산 과정, 계산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여러분께 쓴 제 글도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잘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합격을 응원해드리고 소원해드린다고 그랬고요. 시험 전날 밤에 잠들지 아니하고. 전화번호는 요거 끝나고 요거 딱 인사하고 그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뭐 헷갈린다 막 그러면은 요거 막 엉켰다 막 아니면 뭐가 지금 문제 푸는데 이게 막 이상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화하세요. 그래서 막 늦은 밤에 막 전화하고 막 그러지 말고 낮에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공부하다가 그러면 바로 제가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생 상담은 제가 항상 못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힘들어 제가 지금 너무 힘들게 저 인생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간에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 뭐 헷갈리고 막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자 전화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끝난 후에 합격의 기쁜 소식 전해주시고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 11월 둘째 주 일요일 날 될 건데 11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제 카페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본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데 당락에 상관없이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 11월 둘째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제 카페 다음 카페 공지할 건데 전화 개인적으로 또 오신 분들은 제가 또 전화번호로 또 공지도 해줄 거고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에 같이 술 한잔 하면서 회포 한 잔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하여튼 제가 할 것은 다 알려드렸고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훑어보고 시험장 가서 합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초능을 아껴서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요. 그 다음에 하여튼 마지막 멘트니까 잠깐만 초능을 아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여튼 당당히 나가서 합격하고 돌아오시고 여러분요. 합격의 기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끝에 저 뒤에 서 있을 거니까 악수 한 명씩 다 하고 가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돌아오겠노라. 다름한 의미에서 우리 고생하신 여러분과 또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